라라라라라. 아, 네, 짝꿍. 빰빰빰.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 오늘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그럼 한번 해주세요.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원내생 진료실에서 학생 의사로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진료 전에 보통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얼마나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 학교가 진료를 보기 전에 임상 실습 평가를 진행해서 통과해야만 그 권한이 주어지고요. 일단은 진료 전에 이전에 내원을 하셨다면은 차팅을 열어보고 어떤 치료를 하셨고 또 오늘 어떤 수식을 할 건지 미리 알아본 뒤에 일단 일주일 전쯤에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진료가 있고 뭐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편이고요. 각각의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썼던 기록들을 조회해보고 이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아본 후에 뭐 좀 어려운 술식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뭐 관련된 교과서나 아니면 뭐 선배님들 말씀 같은 거 참고해서 진료 준비하고요. 교과서에 은근히 그림이랑 그런 술기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일단 꼼꼼히 읽어보는 편이고 교과서 위주로 치아나 치아 주위 조직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이 공부를 하고 교과서든 다 정독도 해보고 아니면은 치과 의사인 선생님들한테도 다 물어보고 다 선배님이기 때문에 선배님들도 조언 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과서를 통해서 해부학적 구조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어디에 마취를 해야 될지 좀 자세히 보고 보통 뭐 치아 삭제라는 경우에는 교과서를 그 부분 파트를 한번 정독을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 사람들이나 좀 선배들한테 미리 조언을 구해서 해보고 그리고 저희는 뭐 실습할 수 있는 모형이 있는데 최대한 모형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고 좀 완벽하게 숙지하고 들어가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뭐 이런 지금 실습실 이렇게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연습도 해보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치나 자연치를 구해서 거기다 연습을 해보는데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만족스러울 때까지 연습을 해봅니다. 돈이 많이 드시겠어요? 치아 하나당 꽤 비싼 걸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덴티폼이라고 치아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 갖고 실습실에서 미리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 2층 실습실에 그 마네킹에 치아 모형을 끼우고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배운 그런 이론들, 술기들을 좀 연습해보고 시험해보고 준비 시간을 따지면은 약간 케이스마다 다른데 1시간 반, 2시간 이상은 적어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부터 봉사 동아리를 꾸준히 했는데 제가 진료도 직접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론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손으로 익히는 거를 더 빠르게 습득을 해가지고 그때의 기억들을 많이 되살리고 먼저 환자분한테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해봅니다. 제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이제 환자분과 직접 마주하고 얘기하고 설명을 하는 거는 좀 달라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아무래도 환자한테 이제 어버버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은 환자가 어떻게 말을 할지 약간 그런 대화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환자가 앉았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제가 진료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본 다음에 뭐 전날 밤에 무조건 이미지 트레이닝을 거의 약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시뮬레이션을? 네, 시뮬레이션을. 저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생각보다 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뭐 주사 자입 방향이라던가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료를 꽤 보셨잖아요. 네. 이제 기억에 남는 진료나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틀니 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어금니 하나만 가지고 생활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거의 못 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아직 치료 중에 있는데 이제 벌써부터 그 틀니가 다 완성되면 이제 밥도 먹을 수 있냐고 뭐 김치도 씹어 먹을 수 있냐고 되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못 하시던 분이 이제 저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식사가 좀 편하게 되시니까 되게 뿌듯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탁년 선배님으로부터 이제 기존에 보셨던 환자분들 받아서 이제 그분들을 계속 연장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위탁년 선배님께서 그 틀니를 만들어 드렸어요, 할머님께. 그래서 그 틀니를 만들고 나서 이제 조정하는 작업이 계속 꾸준히 필요한데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맡아서 진행했었거든요.
기존 틀니가 불편하시다고 하시고 이제 틀니 때문에 눌리는 부분도 많고 하셔가지고 많이 고통 호소하셨었는데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조정해드리고 이제 다음번에 내원하셨을 때 보다 좀 밝은 얼굴로 돌아오시는 걸 보고 그때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생 시작하고 나서 진료를 많이 보진 않아서 저희 치과대학병원 원내생 진료실에서 진료를 한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은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서 이제 봉사지에서 이제 환자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보통 봉사지로 오시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기회가 적으시던가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치료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진료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70대 할머니 환자분이셨는데 얘기하실 게 엄청 많으셨어요. 불편하신 게 많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한나절에 한 명만 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다 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가 불편했던 거를 다 얘기해도 다 들어드리니까 그런 점이 되게 고마워하시고 끝나고도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저한테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처음에 왔을 땐 굉장히 자기가 구강 상태가 불량한지도 모르고 아무런 충치도 없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렇게 구강 교육, 위생 교육을 이렇게 해라 알려주고 다음번에 왔을 때 그게 개선되는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꼈고 제 환자 중에 좀 침습적이고 금전적으로도 좀 부담되는 치료를 하게 되어서 걱정하고 있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좀 덜 침습적이고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치료를 해드려서 환자분이 되게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덜 침습적이고 금전적으로도 덜 해서 그런 치료를 했다기보다는 그 환자가 만족을 했고 그 환자가 저를 통해서 구강 위생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게 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고 저에게 검진이랑 치료를 받고 가시고 나서 그때 치료받고 나서 이제 안 아파요 이런 얘기하거나 너무 꼼꼼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은 저는 매번 진짜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보통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라고 말을 하면은 엄청 불신을 가지고 엄청 두려움을 떨면서 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진료를 하고 나서 너무 만족해하고 오히려 막 자기 다른 지인들까지 막 초대를 해줄 때 그때 너무 약간 뿌듯하고 약간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제 짝꿍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부모님을 제가 처음 진료를 했을 때예요. 그때 뭐 가장 뿌듯하기도 했고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오래 공부하고서 드디어 부모님을 직접 진료할 수 있으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환자가 지금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한테서 제가 부정교합을 물려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교정을 해서 다 나았거든요. 정작 아버지가 이제 부정교합이 엄청 심하신 상태로 한 50-60년을 살아왔었어요. 아버지한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교정 치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어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치과대학 다니는 아들로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좀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소아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올 때마다 저한테 선생님 저는 치과가 제일 좋다고 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좀 아픈 술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막 위로해주면서 어떻게 많이 아팠지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되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괜찮아요 참을만 했어요 이랬는데 그때 뭔가 되게 보람되고 그리고 어머니도 고마워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 친구 맺고 요즘 밤마다 카톡하고 있어요. 네네. 얼마나 잘해줬을지 상상이 나네요.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아꼈던 사람들에게 그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가 이가 평소에 많이 아픈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치과를 엄청 무서워해서 치과에 잘 안 갔거든요. 원래 치과 무서워하던 애가 뭐 저한테 오니까 별로 안 무서워하고 결국 이제 신경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내리게 됐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끼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사실 저 진료가 10년지기 고등학교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이제 또 능히 오겠다고 해가지고 불러서 왔는데 제가 이제 친구기도 하니까 가장 공을 열심히 들였어요. 그 진료 준비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온갖 상황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친구가 와서 또 그 친구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끝나고 친구가 만족스럽다고 잘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그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명함을 몇 장 가져가긴 했는데 아직은 연락이 없네요. 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원내생 하게 되면서 이제 지인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게 됐는데 주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친구들이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충치 치료 해주겠다 해서 충치 치료 해줬는데 여기 이제 전혀 안 아프다 그러고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제 정말 치과 의사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졸업 전까지 진료도 많이 남았고 졸업 후에도 평생 치과 의사로 살아갈 텐데 앞으로 이제 진료에 임하는 자세나 다짐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실 원내생 신분인 저희한테 찾아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반대 입장인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마음 놓고 제 치아를 맡길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를 믿고 와주신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그런 믿음을 쉽게 저버리진 않도록 좀 열심히 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네. 원내생 생활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한 수식을 하게 되는데 수식마다 이제 치료의 목표랑 그리고 환자분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달라서 좀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진료에 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치과 의사들이 보통 이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대화를 많이 못하고 금방금방 자리를 옮기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환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형이랑 얘기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그 형이 예전에 막 원내생 진료실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보니까 환자 한 명 볼 때 이제 오랫동안 보고 그만큼 환자랑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냥 뭐 치료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게 장점인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당연히 술식을 제대로 익히고 그리고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병 질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환자한테 설명을 좀 더 잘 해주고 또 환자 한 명 한 명을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의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평생 동안 만날 수 있는 환자분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정말 저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환자도 만족하고 저도 뿌듯해할 수 있는 치료를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습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바빠지더라도 지금처럼 모든 환자 한 분 한 분 마지막까지 꼼꼼하고 친절하게 봐드리겠다는 마음가짐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원내생이 되겠습니다. 사실 치과대학 입학하면서 나는 나중에 참된 치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학교에 좀 치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진료를 보게 되면서 환자를 돈이나 뭔가 그런 거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치료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진료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게 어떤 상황에서도 좀 인내심을 잃지 않고 환자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치과 의사가 되자는 게 제 모토였는데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환자는 내가 피곤한지 모르고 잘 보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저를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짧은 시간에 그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좀 말을 잘 들어주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처음 부모님을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처럼 그 감정 잃지 않고 다른 환자들을 볼 때도 부모님을 봤을 때처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처음 진료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가 다 끝나니까 손 같은 게 진짜 땀이 범벅일 정도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몸에 힘을 주면서 진료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그 처음에 그런 긴장감과 그런 것들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마음가짐을 갖고 싶고 그리고 항상 꼼꼼하고 세심한 진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원내생 진료를 시작한 지 몇 달? 한 5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5달 동안 본과 1, 2학년보다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는 게 다음 제가 치과의사로서의 미래와 경력에 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 진료했을 때는 약간 친구들을 부르면서 긴장을 엄청 많이 해서 그 환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엄청 꼼꼼히 봤었어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때는 좀 힘들고 뭐 그랬지만 초심을 지켜서 꼼꼼하게 진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정말 내 가족한테 하듯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더 해줄래도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뭘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되면서 환자 중심의 진료를 많이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열심히 더 공부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과 생활, 연수외과 치과대 본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치대생 김실습을 많이 구독하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제 치대생 김실습 구독하면서 많이 보면서 도움 얻고 또 제 자신으로서는 지금 완벽한 진로를 위해서 저는 많은 공부하고 많이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많이 성장해서 완벽한 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뿌듯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명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대생 김실습 구독, 좋아요.